네, 안녕하세요. 설한일기입니다. 점점 뚝뚝 떨어지는 10년물 금리가 어느새 4.4%에 머물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50bp 정도 떨어진 주요 원인에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의 수급 문제로 앞으로 5%를 뚫고 6에서 7%까지 올라간다는 월가의 구루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울 만한 경기가 하강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또 재무부에서는 장기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미국 증시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전망과는 무관하게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3.2%로 작년 9.6%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고 있는, 다만 코어 CPI가 4%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통계적으로나 앞으로 선행하는 집값의 하락은 이후 쉘터, 즉 집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우에서는 임대료 할인 혜택을 이제 많이 주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몇 달간의 월세를 면제해주거나 무료 주차 같은 혜택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쉘터 부분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시장에서 점점 잠잠해지고 있고, 간밤에 발행된 20년물 채권 발행 입찰에서 인기가 굉장히 없는 20년물은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모여들면서 채권 수요가 끊임없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채권 금리는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심리는 5%대에 머물러 있는 미국 채권 금리의 이제 한 가지 원인이었던 앞으로 미국의 성장이 연간 GDP 대비 명목상으로 5%를 성장한다는 것이 실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생각해보면 10년물 금리가 4.4%라고 하면 이 금리도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충분히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금리에는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가 터지면서 이때 금리가 4.4% 밑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 10년물 금리의 전망을 예측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가 나왔고요. 경기 선행 지표 LEI로 앞으로 향후 시장이 어떨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지표로 유명하죠. 10월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0.8% 추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벌써 경기 침체가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침체를 반영하면서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는 것일지 생각을 해보면 시장 심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침체를 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은 촛불이 강하게 타오르고 심지에 붙어있는 불이 장렬하게 꺼지듯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연말의 산타랠리의 심리와 3분기 S&P 기업들의 어닝들이 굉장히 시장의 예측치보다 잘 나와줬기 때문에 심리가 좋게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은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파이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S&P 500의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4분기 동안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살짝 회복이 있었지만 매그니피선 7을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들은 이익의 반등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뉴스를 봐왔겠지만 빅테크 중심의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기업 내의 불필요한 임금과 비용 등을 줄이면서 매출과 이익률을 높인 것에 대한 노력이 3분기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성공적인 3분기 어닝이 내년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더 높아지기가 어려워 보이고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페드가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코어 CPI가 2%로 내어려오지 않는다면 5.5%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의 기간이 한 8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내년 2분기쯤에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이 이제 점쳐지는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계속해서 주식 시장의 상승이 동반될까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월가의 이제 비관론자 중 한 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내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채권이 이제 빅 랠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투자 노트에서는 채권과 주식 가격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리세션이 경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채권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하트넷은 올해 내내 고금리로 인해 위험 자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다가 또 이제 연말 랠리에 따라서 이런 비관론을 잠깐 이제 내려놓기도 했었는데, 하트넷이 이끄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팀도 항복 매도라고 하는 캐피슐레이션 셀링이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을 내놓는 것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기 침체 또는 신용 사건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하트넷의 투자 노트에서는 또 S&P 500을 기준으로 3,600이나 4,200포인트의 상단에서 50% 범위에서 매도를 추천하고 있었고, 지금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미국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었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가계들의 연체율은 199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인데, 물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TGA에 많이 채워져 있는 돈을 내년 상반기에 갑자기 개인들에게 살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또 올라간다는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쉽게 또 돈을 막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TLT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또 재투자를 하는 쪽과 4.5% 이상의 장기물 금리는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데 매력적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모든 자산을 장기 채권에 몰빵하기보다는 단기 채권도 같이 들고 가는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장기물 금리에 대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사실 뭐 솔직히 누가 시장을 맞추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매크로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건데, S&P가 4,700이나 5,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5,000을 넘어서 6,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이 이제 멀티플이 20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이 명확한 사실인 것이고, 주식보다는 여전히 채권 쪽으로 자산의 비중을 싣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번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4년도에 시장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24년도에 가장 유망한 자산은 채권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주식이고 원자재, 그 다음이 현금이라는 거죠. 그만큼 디플레이션의 가속화를 견인하는 침체가 드리워진다는 것에 시장은 또 베팅을 하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점점 사실 그 리세션이 밀려 나가다가 그 디데이가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들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